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 30세 미만의 청년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든지 취업이 잘 안 돼서 생계비를 어떻게 쓰다 보니까 채무가 막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2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는 3년 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5년까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개인회생 절차는 3년에서 5년 갚는 걸로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예외적으로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변제계획안 단축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제도였어요. 근데 올해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하고 동일하게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변제계획안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준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소득은 높은 반면에 채무가 많지 않으면 36개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자까지 갚으면은 36개월을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이자는 한 푼도 안 갚는다라고 치고 원금만 갚는 경우를 예를 들면 원금이 5천만 원이고 월소득이 324만 원이면 1인 생계비를 공제하고 월 200만 원씩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25개월이면 원금 5천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후순위 채권까지 다 변제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예외적으로 36개월 미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짤 수 있게끔 준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3년 이내에 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들을 규정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두 번째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그리고 세 번째는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네 번째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 30세 미만의 청년들인 경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묶어두는 게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2년 동안 빨리 갚고 사회로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득이다라고 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는 사실은 법원에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기준이 65세거든요. 근데 65세 넘어서도 월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거니까 이분들을 3년 동안 계속 갚아라 라고 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끔 정책적 배려를 해준 걸로 보여요. 다만 예외가 있는 게 주식 코인이나 뭐 도박, 기타 사행성 채무로 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36개월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 2030들이 네. 코인과 주식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선택이긴 했지만 여권에서 그 변제기간 쪽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말 취업이 잘 안 돼서 생계비를 어떻게 쓰다 보니까 채무가 막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2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이건 2년으로 깎아주는 거는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이 경우도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저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채무조정이라는 절차는 채권자들의 희생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건데 총 원금의 20%도 안 갚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해라, 이거는 채권자들한테 너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니까 적절하진 않겠죠.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 총 변제 기간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똑같은 개인회생 채권이지만 세금이라든지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개월 기간 중에 12개월을 넘어서서 한 18개월 동안 세금만 갚고
6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들의 금액을 갚는다라고 하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가는 손해가 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총 24개월 중에 12개월 안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갚을 수 있으면 24개월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것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증빙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어차피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돈 빌린 거 어디다 썼는지 지출 내역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변제 기간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해서 경제적 재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과 면밀히 상담 받으셔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